나랑 괜찮기를 항상 점수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팀은 현재 100점 이상이다. 100점 넘게 받았다. 네, 300점 넘는다. 아직 300점 없으니까 200점, 200점 두 분 계시고요. 빵점이다. 네. 우리 막판 뒤집기 500점짜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메시지 여러분들 좀 왔는데 아까 한 분이 10행시 도전하셔가지고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걸 읽어드리지 않으면 계속 보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보내지 않으세요. 카톡방에 되니까. 자, 어떤 분이실까요? 네, 누구세요? 100점 보너스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힐링 디바이스가 중요합니다. 리슨 한번 들어보세요. 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도 힐링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힐링 36 퍼니한 일들과 신나는 일들과 스펙터클한 일들이 힐링 디바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 그 브랜드 오브 킹오브 브랜드 그 힐링 디바이스가 국내 초선점 랜드마크가 된 초일류 대한민국 킹오브 킹 브랜드가 힐리 딩동댕 전국 노래자랑 제 세계 힐리자랑 앞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초선점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마지막에 놓아버렸다. 그렇죠? 남겨볼게요. 초선점 힐리를 우리가 이끌어 갑시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야, 이 신팽식은 정말 쉽지 않은데 신팽식을 주셨네요. 지금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앞쪽에 했던 내용 중에서 놈놈놈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였을까요? 최고인 놈, 최초인 놈, 유일한 놈 이렇게 놈놈놈을 좀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를 우리가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가지고 브레이딩을 할 때 놈놈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최초, 최고, 유일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쪼개기 건법을 쓰자라고 했고 그 쪼개기 건법을 여러 가지 썼던 브랜드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쪼개기를 해서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탑업 마인드 TOM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넘어서야지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하지만 내가 좀 쪼개기를 해서 그 파트, 그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서 4가지 이런 강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좀 받아봤는데 보니까 관계성, 경속, 마음이 부자다, 열정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쭉쭉쭉 여러분들이 직접 썼던 내용과 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밑에 보니까 좀 재밌었던 거 남이 보는 걸 해달라고 했더니 신랑이 보는 나 1번 예쁘다, 2번 예쁘다, 3번 예쁘다, 4번 예쁘다 라고 정말 아름답고 짜증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느 분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100점. 농담입니다. 100점 보너스 가져갈게요. 되게 행복하시겠다. 좋습니다. 자, 내가 잘하는 건 밥 같이 먹고 밥 잘 사주는 거나 이런 관계를 잘한다라는 분이 계셨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건강 상담해주기, 건강 상담에 대한 부분 난 잘한다. 자, 내가 행복했던 칭찬에 건강해져서 정말 고맙다고 에르메스 명품 모자 선물 받았을 때 네, 접니다. 그 모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싼 거예요. 그럼 싼 거. 아꼈어야지. 그죠? 에르메스는 아꼈어요. 자,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은 내 인생은 재미난 놀이터다. 역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100점 보너스 가져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써봤던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봤던 나와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부분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브랜딩을 만들어 갈 건데 메시지를 저장해 놓다가 여러분 다른 분들께 몇 분에게 자꾸 보내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는 거 아시죠?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물어보죠? 오늘의 MBTI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죠. MBTI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뀔 수 있다. 엄마와 딸이 그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완전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순간순간 나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죠.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내가 사람 대입 관계를 좀 워낙 좀 많이 하다 보니까 I에서 E가 바뀌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E도 돌아갔다, I도 돌아갔다 하는 분이 계시니까 사람마다 매일매일 달라져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셨던 분도 자꾸 받아보셔서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네 가지를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이제 담는 겁니다. 요소가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걸 잘하냐? 저는 프레젠테이션, 제품 설명하는 것들을 잘한다. 예전에는 잡스 형님처럼 되고 싶어서 앞에 나와서 새로운 제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저는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빨리 알았죠. 저는 잡스 형님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제 외국어가 영어와 맞지 않다는 걸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외국어를 빨리 포기해버리고 제 외국어 영어 대신 서울말을 선택했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나마 운 좋게 삼성전자 연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서울말 경상도인지 잘 모른다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참 기분 좋았던 일이었었고요. 세일즈에 대한 부분을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왜 보험업을 선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화장품 방판하시는 분이 설화수를 한 세트를 팔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사님 드디어 한 세트 팔았어요. 강사님 덕분이에요 하고 메시지가 왔고 저 오늘 치킨 사나요? 라고 왔는데 그 다음 칭찬이 제 인생을 바꿔놨던 칭찬이었습니다. 강사님 멘트 하나가 사람 여러 살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칭찬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상품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그걸 어떻게 쓰게끔 입에 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제발 좀 쉽게 가르치라.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다 까먹는데 그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줄 알아. 지들이 좀 똑바로 가르치든가 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강사가 어떻게 여기다가만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다가도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조금 더 쉬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억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렵게 고민하면 할수록 상대에게는 쉬운 내용이 될 거고요. 내가 출력이 쉬워지면 상대방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화법을 살짝 한번 우리 힐링월드를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일은 성장을 돕는 일을 저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성장을 돕는 거. 그리고 칭찬은 좋은 말은 덕분에 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고요. 칭찬 중에 한 가지는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성우세요라고 했을 때 네? 하고는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분 옆에 안 갔어요. 그분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칭찬이 참 좋았고 강사님 멘트 덕분에 판매했어요 라는 그 말이 참 행복했던 칭찬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장 경험 화법 이게 남들과의 차별화된 영업을 현장에서 뛰던 사람이다 보니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잘 알고 있었던 그게 차별화된 장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어디다 담냐 하면 컵에다 담아요. 어떤 컵에 담아야 되냐면 무조건 다 때려서 넣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거기다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물어봐서 그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시장 트렌드,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몸과 마음까지 같이 힐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것이 만약에 트렌드인데 거기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먼저 담아줘야 되겠죠.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의 강점을 담고 그걸 가지고 나의 브랜드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자, 원래 이걸 하나씩 뽑아서 그룹별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생각나세요? 적었던 거 한번 볼까요? 해서 강점들 찾기 뽑아내고 그걸 컵에 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만의 브랜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하는 걸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축구가 좋은 성적을 냈었죠. 맞습니까? 근데 감독이 했던 일은 이걸 전략을 자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수가 어디에서 뛰었을 때 가장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이 선수가 제대로 뛸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내 팀원의 강점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너랑 함께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강점이었어. 그걸 좀 잘 끌어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넌 참 리액션을 잘 해주잖아. 늘 사람 얘기할 때마다 잘 끄덕이고 잘 들어주고 하는 모습이 나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느낄 거야. 말 잘하는 걸 먼저 준비하지 말고 사람들 이야기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어주는 걸 먼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나의 모습을 만드는 방법은 3C로 갑니다. 3C는 뭐냐면 첫 번째는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컨셉이고요. 세 번째는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 브랜드 경쟁력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세일즈 연구소였잖아요. 그죠? 세일즈 연구소. 세일즈를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제 브랜드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가 어떻게 잡힐 거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분야냐, 어떤 컨셉이냐, 어떤 컨텐츠냐, 이 세 가지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카테고리가 세 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테고리는 힐링월드,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컨셉은 나는 건강 전문가로서 컨셉을 좀 가져가야지. 건강 얘기하는 걸 난 참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컨텐츠는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기법에 대한 것들을 나는 컨텐츠로 좀 만들어서 SNS가 됐던 사람 만났을 때 됐던 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돼서 브랜딩을 해봐야지. 너 디바이스 전문가잖아. 너는 디바이스를 연결한 건강관리 전문가잖아. 그건 얘한테 물어보면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브랜딩이 힐링월드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힐링월드에서 그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업가분들 중에서 설명하셨던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명을 듣고 저는 좀 이해가 좀 빨랐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럴 때 이걸 한다는 거구나. 이때 여기다가 붙여야 된다는 거구나. 안쪽에다가 발목 안쪽에다 붙여서 한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쭉 나오는 것도 있었고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하는 분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디바이스 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건강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가 됐던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 3C 또 볼까요? 카테고리 힐링월드, 주파수 케어, 주파수 건강 케어가 내 컨셉이다. 그리고 카테고리에서는, 컨텐츠에서는 프로그램 추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3C로 가져갈 거냐. 카테고리와 컨셉과 컨텐츠 세 가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만약에 카테고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컨셉은 나는 리더 메이커다. 제가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산에 사는 분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개인 수업을 본인이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6주 코스로 이제 매주 오셔서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그때 이분이 고민했던 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강점을 다 뽑아냈는데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리더가 되는 부분보다 리더를 만드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리더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 파트너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노하우가 너무 많아. 그 매뉴얼을 합시다 라고 해서 그 매뉴얼을 하고 그러면 본인의 컨셉은 이걸로 합시다 해서 리더 메이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리더 메이커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터인데 다른 회사 브랜드에 거기에 리더분들을 교육을 또 하세요. 웃기죠? 처음에는 그게 될까 했는데 브랜드가 다른데 그걸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되게 더 신기했어요. 이분이 참 이쪽 회사인데 이분이 이쪽 회사인데 이쪽에 있는 리더가 이걸 듣는다고? 그게 되던가요? 하니까 그걸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분만 받아서 코스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자, 그리고 리더의 성장, 컨텐츠에 대한 건 리더의 성장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겠다 하는 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걸 SNS에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을 거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강연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책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가 내 브랜딩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지만
내가 힐리월드 안에서 건강 전문가 또는 네트워크 전문가, 리더메이커 이렇게 브랜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짝꿍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짝꿍을 딱 떠올렸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카테고리나 컨셉과 이 사람이 그거로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 메이커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뒤쪽에서 손짓을 저분이요 라고 하셨어요. 리더 메이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TOM인 겁니다. 탑 오브 마인드인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리더 메이커라고 딱 얘기하니까 딱 떠올렸다는 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머릿속에 TOM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브랜딩이거든요. 그럼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좀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 내가 걸었던 한 걸음 따라오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시켰던 방법은 기초만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야. 학교 공부만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재능을 보일 수 있고 정말 더 잘할 수 있고 차별화된 게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 그걸 뽑아내줘야 되잖아요. 전 리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의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유튜버 이럴 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만약 힐리월드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업데이트가 된다면서요. 기기가 훨씬 더 예뻐지고 또 고급스럽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자꾸 바뀔 때마다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힐리월드의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들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안에서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숨겨진 땡땡 기능, 땡땡 활용법 이런 것들 보셨죠?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내가 이제 힐리월드의 우리 디바이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3C에서 어떤 분야, 어떤 컨셉, 어떤 컨텐츠 이거는 여러분들 쭉 내용을 들어봤고요. 자, 요거는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좀 남겨볼게요. 스마트폰에다가 한번 생각한 대로 한번 생각 나쁜 대로 한번 적어보시죠. 첫 번째 시는 나는 카테고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또는 아니면 나는 건강이 카테고리야. 그 다음 컨셉은 나는 이런 거. 그 다음 컨텐츠는 이런 거. 카테고리는 힐리월드 또는 컨셉은 나는 거기서 디바이스 전문가. 컨텐츠는 이런 컨텐츠야 라는 것들이 될 거고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생각해 보시고 남겨주십시오. 한번 보시죠. 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네요. 보니까. 자, 아까 네 가지 그 본인의 강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고, 자, 3C로 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3C. 자, 3C가 처음에 딱 바로 튀어나오지 않죠. 카테고리, 컨셉, 컨텐츠.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우리 힐리월드의 사업을 가면 좋을까? 좋아요. 제일 먼저 보내주셨던 신미주님 100점 보너스 같이 할게요. 카테고리는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컨셉은 좀 유튜버스럽게 가는 것, 그리고 컨텐츠는 디바이스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만들어가는 거 좋아요. 자, 이보령님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카테고리는, 그리고 컨셉은 힐링 디바이스가 컨셉, 그 다음 컨텐츠는 건강에 대한 것으로 컨텐츠를 가져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똑같이 100점 드릴게요. 홍선미님 힐리월드가 카테고리고 매니아 메이커가 되겠다. 오케이, 컨셉 좋아요. 매니아 메이커. 뉴라이프 코치가 이제 컨텐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홍선민도 100점. 건강 전문가, 건강 정보 전달. 힐리와 맥힐리 디바이스, 주파수 건강 케어 디바이스 추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갈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보고 자꾸 또 정해보고 바뀌어도 돼요. 또 정해보고 또 정해보고 이렇게 바꿔나가도 됩니다. 자, 여러분 쭉 올라왔던 요 내용들을 참고하십시오. 서로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올려주셨던 분들이 100점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웰빙, 삶의 부분 프로그램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C를 가지고 세 가지 카테고리와 컨셉과 컨텐츠를 이제 만든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SNS에다가 그러면 이제 내 컨셉에 맞게끔 그걸 올리셔야 되는 거고, 사람들 만났을 때도 나는 그 분야 전문이야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사실은 이게 그룹별로요, 그룹 안에서도 누구는 요걸 좀 맡고 누구는 요걸 좀 맡고 누구는 좀 요걸 맡고 쪼개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디바이스, 이 두 분이 디바이스 전문가로서 자꾸 나와서 발표하실 수 있게끔 한다거나, 또는 어떤 분은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걸 뭔가 한다거나, 어떤 분은 아시죠? 사업성에 대한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그 세 가지 가지고 셀랩, 세일즈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보면은 세일즈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셉을 따지자면은 화법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컨설팅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컨셉에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제품마다 반론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하는 것들을 다 컨텐츠로 하나씩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이키에서 저희가 의뢰받아서 했던 게 나이키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이키 코리아 쪽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소비자들이 왔을 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멘트가 이런 겁니다. 일반 멘트는 나이키는 오랫동안 운동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이키 신어보시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멘트고,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멘트 간다 라고 하면 이런 게 되겠죠. 설득 멘트. 혹시 나이키는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나이키는 운동장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키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육상 선수와 코치가 처음 나이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얼마나 더 뛰어보고 매번 뛰어본 상태에서 얼마나 발을 편하게 만들고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운동장에 만들어서, 그래서 운동장에 뛰었을 때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신어보시겠습니까? 괜찮으니까 한번 걸어보십시오. 라고 들어가는 게 나이키에 만들어드렸던 화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법 만들어서 나이키는 운동화 잘 만들어요, 편해요, 신어보세요 라는 것과 나이키는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요 운동장에서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게 포르쉐였습니다. 자동차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죠. 이제 수명이 다했을 때 폐차장으로 가는 자동차와 수명이 다했을 때 박물관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포르쉐거든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이제 그들의 이 브랜드 파워에 대한 부분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멘트였어요. 자, 삼성과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TV 선택하실 때는 TV를 좋은 색감이 좋습니다. 선명한 TV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선택하실 때는요, TV를 켜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TV를 꺼서 보셔야 합니다. 뭔 소리야? 하기가 만들고 쳐다봤을 때 TV를 둘 다 꺼버린 상태에서 종이를 갖다 댑니다. 고객님, 금방 포장한 도로의 차선과 시간이 좀 오래된 도로의 차선과 어떤 차선이 더 또렷하게 보일까요? 당연히 금방 포장한 도로가 차선이 더 또렷하게 보이겠죠. 제가 TV 판지 10년이 지났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켜놓고 볼 때 구별이 안 될 때도 저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TV를 둘 다 꺼서 흰색 종이를 갖다 내보시면 어떤 TV가 더 선명한 TV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TV를 이제 왜 블랙 패널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삼성은 그걸 강점으로 밀었던 거였고, LG는 뭐였을까요? 튼튼해요 하는 거였어요. ASP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왔던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TV 선택하실 때는요, TV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뭔 소리야? 수박도 아니고 왜 두드려 봐? 삼성 거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이게 삼성 패널이네요. 삼성을 쓰는 VA 패널이네요.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LG 거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TV가 모니터가 반짝반짝거리니까 깜짝 놀라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야구 던지다가 난리 난 적 있었거든요. 아빠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집에서 캐치볼 한다고 야구공을 TV에다가 던져버리니까 반짝거려서 쩍 하고 나가버린 거야. 스마트폰 떨어져도 3,40만 원 나가잖아요. 55인치 TV 액션 나오면 얼마나 나갈까요? 금액이 86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TV는 애들 있는 집은 골드스타, LG TV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10살이요? 너무 잘생겼네요. 아이 혼내지 마세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튼튼한 거 쓰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오늘만 이 조건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면 TV를 두드려 보시거나 꺼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법으로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거 한번 볼게요. 힐링 할 우리의 소구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구점은 셀링 포인트, 어필 포인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별화된 미세적인 주파수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에너지 영역을 조화롭게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TV 보시나 봐요. TV는 선명한 TV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신체 에너지 영역을 조화롭게 해주는 그 디바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어야 되는데 공감이 되거나 궁금하거나 하는 소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 다음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들 중에서 괜찮은 멘트들 제가 좀 뽑았는데 그걸 좀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냐면 쉽게 했던 게 이거였어요.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에너지 영역을 조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 주파수에서 라디오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주파수 얘기를 간다면 이런 게 되겠죠. 라디오도 깨끗하게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듯이 사람도 건강하기 위해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뭔 말이야? 하고 나오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 주파수라는 게 뭐냐 하면 하고 이제 힐링월드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먼저 앞쪽에서 궁금하게 잡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네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다가 여러분들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야기해 줄 때는 앞쪽에다가 프레임의 모자를 씌워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SUV에다가 무릎 에어백을 처음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포함해서 7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무릎 에어백은 다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멘트를 만든 건 이거였습니다. 산타페를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SUV 선택하실 때는 무릎 에어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건 왜? 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멘트가 들어가죠. SUV는 차고가 높아서 승용차가 사고가 났을 때보다 무릎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하체를 다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승용차보다 SUV라고 나왔었습니다. 상체도 다치면 안 되고요. 팔도 다치면 안 돼요. 근데 팔은 다치면 그나마 나만 고생할 수 있지만 하체가 다치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체까지 보호할 수 있는 무릎 에어백이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타페는 무릎 에어백 포함 7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매장으로 갔어요. 브레이크 바로 사면 안 되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왔어. 여러분 뭐 물어볼 거예요? 무릎 에어백은 없는데 금액이 산타페보다 200만 원 저렴하고요. 연비는 1kg 더 많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가게끔 만드는 게 이게 사람의 프레임의 모자를 씌워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똑같이 신체 에너지 영역을 조화롭게 합니다 하는 부분을 다른 멘트로 가본다면 우리 주파수 키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백 대의 자동차 중에서 내 키만 내 차를 인식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수십여 명의 사람 중에서 나이가 닿는 주파수가 나의 건강 시동을 걸어줄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뭐예요? 하고 나오면 건강에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 못 들어보셨죠? 어떤 거냐면 건강 시동 주파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대역이 조금 다른데 이런 거예요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이거 괜찮나요? 네. 돈 받고 만들어드리는 걸 이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고 SNS에다가 전체로 찍어서 올리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 전체를 그냥 다 찍어서 결론까지 올리면 보고 싶지 않아요. SNS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를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 페이지로 더 보고 싶게끔 넘겨주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갈까요? 네. 자,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신체의 지역을 조각하게 합니다. 멘트를 바꿔서 보면 치유 숫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치유 숫자. 이 부분은 이제 본사 쪽에서 정확한 이걸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나중에 전체적인 그 컨펌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쓰셨던 게 제가 본사 쪽으로 얘기해서 이거 좋네요. 이걸로 하시죠. 이게 우리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멘트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해보고 15개 영상 보면서 제가 한다면 이렇게 좀 설명해보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숫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야 하게끔 이제 궁금 후킹 들어갔죠? 자, 모두 다 오른손 손가락 검지 한번 잡아볼까요? 검지. 자, 제발 따라할게요. 궁금하게 만들면 따라서 궁금하게 만들면 걸린다. 다시 한번 궁금하게 만들면 걸린다. 자, 지금 이게 궁금하게 들어가는 멘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숫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야? 하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숫자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어떤 숫자? 바로 432, 741, 528Hz라는 숫자예요 하는 걸로 그게 뭐야 하게끔 아주 궁금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 이제 이야기, 이 숫자, 헤르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가겠죠. 물론 이 숫자가 우리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숫자로 좀 더 맞아떨어지면 더 좋은데 사실 이 숫자들의 여러분 음악 치유에서 나오는 그 헤르츠 숫자에 대한 그걸 따서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바로 치유막 주파수인데요. 자연에서 나타내는 풀벌레, 새소리, 물소리도 주파수가 있다고 하죠. 멘트 계속 가볼게요. 치유 숫자.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층간소음도 바닥 진동 특성과 그리고 반대되는 진동을 가진 바닥을 설치해서 없애는 것처럼 멘트 건강한 주파수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멘트. 자, 그래서 1위 디바이스는 각각의 사람에게 꼭 맞는 미세 전류 주파수 프로그램으로 상황에 맞는 건강한 주파수만 전해주니까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있어요 하는 멘트가 되겠죠.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따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에 대한 게 예전에는 안쪽에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층간소음을 잘 방지하게끔 만들려면 안쪽에 층간소음이 나지 않게끔 하는 다른 보조제들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위에서 꽝 하고 지금 우리 온돌이 있잖아요. 꽝 하고 지금 아래쪽에서 그것을 다시 진동으로 상쇄시켜주고 없애주는 걸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어떤 멘트가 좀 괜찮으세요? 다 괜찮으세요? 자, 이런 멘트들을 좀 만들어 봤었고요. 하나 더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 주파수라고 한번 가볼게요. 너무 많이 해봤나요? 사람 주파수.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그네 얘기하는데 그네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하시던데 그네를 꼭 타봐야만 되니까 그네를 팔로 했잖아요. 팔로. 이걸 그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네를 좀 더 잘 높게 가려면 언제 밀어줘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내려올 때 밀어줘야 되나요? 뒤에 있는 사람이 올라갈 때 밀어줘야 되나요? 올라갈 때 팡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놀이터 가보면 이거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멘트 볼게요.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감이 되는 얘기겠죠? 멘트. 아이를 그래 밀어줄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 올라갈 때 밀어주는 아빠 엄마가 있고 타이밍을 못 맞춰 내려올 때 밀어주는 아빠 엄마가 있죠. 멘트. 올라갈 때 밀어주는 더 큰 에너지, 올라갈 때 밀어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를 높여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멘트. 자, 그래서 내 인생도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밀어주면 좋겠죠? 바로 힐리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잘 하시면 자, 여러 멘트들로 그네의 얘기를 이제 당신의 삶의 가치를 아니면 건강을 더
올라갈 수 있게 밀어주겠다라고 비유해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습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연습 짝꿍한테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준비 갑니다. 요 멘트 됐어요. 자, 짝꿍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졌다는 걸 팔짱 한번 껴볼까요? 졌다. 네, 팔짱 껴보시고. 자, 이겼다는 걸 사업 가시고요. 팔짱 낀 분들이 일반 고객 소비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보는데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제일 안 좋습니다. 보세요.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여기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고 뱉고 담고 뱉고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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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다시 하나요?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이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습해야 이걸 저희가 몇 번 했냐면 8번 정도를 한 문장씩 반복했을 때 입에 붙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연습 안 한 상태에서 그 멘트 너무 좋더라 하고 이제 만나서 자신감 넘쳐 갔어. 왜? 사람도 너 잘 안 통하지? 안 통하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 그 멘트 별로더라 이렇게 하면 멘트가 별론지 내가 별론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음식 맛을 내려면 똑같은 레시피를 몇 번을 반복해야지만 그 맛이 나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8만 1000개나 되는 치킨집을 찾았는데 내가 과연 그 치킨집에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 치킨을 고객에게 내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해야지만 최소한 맛있다고 생각할까? 몇 번 정도 될까요? 몇 번? 몇 번 튀기면 될까요? 몇 번 정도 연습? 정답! 센스 8번 정답! 그렇죠? 200점 드릴게요. 최소한 8번은 튀겨봐야 그래야지 내놨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지 않나. 좋은 상품이 있는데 닭이 너무 좋은데 이걸 맛있게 조리해서 꺼내놔야 되는데 그냥 날것대로 꺼내놓으면 안 되잖아. 잘 맛있게 잘 튀겨서 한 입에 딱 베어 물었을 때 대박 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담고 뱉고 연습할게요. 자, 준비.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뱉어보세요. 사람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자, 담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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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자, 뱉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케이. 자, 다음 멘트 갑니다. 준비. 아이들 그네를 밀어줄 때도 멘트 시작. 아이들 그네를 밀어줄 때도 이거 보지 말고 짝꿍 보면서 자, 멘트 갈게요. 타이밍을 잘 맞춰 올라갈 때 밀어주는 아빠만 타이밍을 잘 맞춰 올라갈 때 밀어주는 타이밍을 잘 맞춰 올라갈 때 밀어주는 아빠만 타이밍을 잘 맞춰 올라갈 때 밀어주는 아빠만 시작. 타이밍을 잘 맞춰 올라갈 때 밀어주는 아빠 엄마가 있고 자, 멘트 자, 읽을게요. 타이밍을 못 맞춰 내려올 때 밀어주는 아빠가 있고 타이밍을 못 맞춰 내려올 때 밀어주는 타이밍을 못 맞춰 내려올 때 밀어주는 아빠가 있고 시작. 타이밍을 못 맞춰서 내려올 때 밀어주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자, 멘트 올라갈 때 뒤쪽만 갈게요. 올라갈 때 밀어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작. 올라갈 때 밀어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때 밀어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때 밀어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작. 올라갈 때 밀어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잘 안 되는 분들이 다시 반복 8번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8번 자, 두 번째 문제 시작.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를 여기까지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를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를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를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 시작. 사람도 올라가는 긍정 주파수를 높여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내서 높여주면 더 큰 에너지 높여주면 더 큰 에너지 높여주면 더 큰 에너지 시작. 높여주면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멘트 갑니다. 내 인생도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끌어주기 위해서 내 인생도 더 잘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밀어주고 좋겠죠. 내 인생도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밀어주고 좋겠죠. 시작. 내 인생도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밀어주면 좋겠죠. 멘트 마지막. 바로 힐리가 행복한 삶의 길로 팍팍 밀어드리고 바로 힐리가 행복한 삶의 길로 팍팍 밀어드리고 자 준비 시작. 바로 힐리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착용만 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는 멘트. 요거는 한 가지만 한번 잠깐 해봤어요. 나머지 멘트들은 몇 번 연습한다? 8번의 연습해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 해볼 건데요. 화법이라고 하면 말씀 화자에 법법자를 씁니다. 화법 이렇게. 그런데 이건 일반인들이 쓰는 화법이고요. 고수들은 말씀 화자를 쓰지 않고 그림 화자에 법법자를 쓰더라. 어떻게? 상대방 머릿속에다가 한 장면을 그려준다. 그네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지게끔 만들어주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네라고 떠올렸을 때 우리 힐리 제품을 쓰면 건강 에너지가 올라간다. 팍팍 올라간다. 이걸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고수의 화법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 둘, 셋. 연습 몇 번이요? 8번 반복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점수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우리 힐리월드 이제 사업 소개할 때 이번 샘플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보통 힐리월드 사업가 소비연금술사 최용석입니다 라고 합니다. 본인을 소개하는 뭔가 멘트가 이제 브랜딩이 정해지면 생기게 되겠죠. 힐리월드 리더 디렉터 최용석입니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브랜드가 됐을 때 힐리월드 건강 큐레이터 최용석입니다. 힐리월드 디바이스 전문가 최용석입니다. 힐리월드 프로그램 전문가 최용석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나의 네이밍은 어떻게 브랜드화해서 계속해서 붙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힐리월드와 연결해서 내 네이밍을 좀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힐리월드를 소개하면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길까요? 노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뭔데? 그런 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던가 또는 아니면 그게 나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던데 라든가 부정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인정되어 있던 제품이라고 한다면 쉽게 들어가는데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던가 성분이 더 높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지금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새롭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인식 속에 없었던 제품이 새롭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처음 우리가 아이폰이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고 우와 이게 뭐야? 라고 처음에 이게 안 됐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롤을 당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노라고 치는데 빵 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은 여러분 할 때는 했다, 받을 때는 당했다. 할 때는 했다, 받을 때는 당했다. 우리 엄마한테 설득 받았잖아 라고 하나요? 설득 당했잖아요. 나 우리 엄마한테 설득 받았잖아 라고 안 하죠. 오늘 백화점 가서 설득 3개 받고 왔잖아 안 하잖아요. 또 당했잖아 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 한 건 상관없습니다. 설득은 할 때는 무조건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때는 부정이 되는 거고 내가 할 때는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왜 부정적으로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설득 당하기 싫어서 문을 닫고 있는 거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이 빵 터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스카치 테이프를 한쪽을 붙여가지고 찌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요 소리가 나게끔. 그 다음 무슨 얘기 하냐면 겁먹었구나? 에이그 겁은 많아가지고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 한번 볼까요? 손가락 준비 짝꿍 보시고 시작. 에이그 겁먹었구나? 안 잡아먹어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놓고 하지 마세요. 겁먹었지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속으로 그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별로 아니야 라고 하면 에이그 겁먹었구나? 에이그 또 겁은 많아가지고 하시고 나서
상대방에게 이해 안 될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 자, 여기서 이제 맞아보면 짝꿍하고 손 한번 잡아볼까요? 쎄쎄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쎄쎄쎄 준비! 어떤 분은 아침바람, 어떤 분은 푸른 하늘이 나올 거예요. 푸른 하늘, 어떤 분은 아침바람으로 나눠줄 겁니다. 역시 안 맞다 하는 분들은 빨리 손을 놓으세요. 농담이고요. 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마주보시고 잡아보세요. 쎄쎄쎄 준비! 양손 잡으셨습니까? 흔들지 말고 쏙 머리 가만히 계세요. 자, 손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손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대로 계세요. 손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분들이 왜 위에 있는지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손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제 말 그대로 따라할게요. 손잡고 마주 보시고 손 위에 있는 사람들 제 말 따라하세요. 내가 더 크게 내가 너보단 쎄. 맞네. 자, 잠깐만요. 요 농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하고 쎄쎄쎄 준비하잖아요. 70%가 먼저인 사람이 손이 밑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위로 하고 늦어서 올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 30% 중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준비! 먼저 냈으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태생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 파트너 오른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손을 밑으로 냈던 사람이 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인가요? 진짜 약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떠받드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냥 뭐 이런 걸 시켜 하는데도 상대방이 민망할까봐 필요해서 내가 먼저 배려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언젠가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배려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지 내가 떠받들거나 하나 팔거나 내가 당신에게 요거 딸랑딸랑 하는 거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강한 삶으로 배려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점수 500점 이상 사기 치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400점 300점 두 분인가요? 선물은 회사가 준비한 선물과 제가 준비한 선물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고 제가 준비한 선물 좀 이따가 영감을 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최우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우석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